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랜만에 좋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정부가 뒤늦게 정신을 차렸어요. 예상보다 가까이 온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 필수입니다. 자, 어제 발표된 경희공 유보라 청약 결과 아시나요? 일반 공급 경쟁률이 124대 1, 특별 공급 경쟁률이 46대 1이 나왔습니다. 얘가 분양가가 59 타입이 10억 5천만원, 84 타입이 13억 5천만 원이었죠. 자, 무주택자가 청약을 넣어야 되는 특별 공급 경쟁률이 46대 1이 나왔습니다. 자, 제가 요즘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청약시장 상황이 심각합니다. 자, 올해 발표된 분양 공고가 65개입니다. 전국적으로. 자, 그 중에서 저희가 쓸만한 분양을 블로그에 따로 추려드리는데 그 추린 분양이 겨우 9개였습니다. 자, 여기서 공공사전 청약을 제외했을 경우에는 6개밖에 안 돼요. 전체 청약 물량 중 10개 중 하나만 그나마 좀 건질 게 있다는 상태입니다. 괜찮은 분양이 지금 가뭄에 콩나듯이 나오고 있어요. 자, 요즘 내 집 마련 희망자들 제가 상담을 해보면요, 거의 한 80에서 90%는 아예 청약을 배제하고 기존 주택 중심으로 알아보시더라고요. 2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상담해보면은 이제 3기 신도시 청약을 노리신 분 한 60, 70% 됐거든요. 지금은 거의 사라졌어요. 여러분들도 3기 신도시 분양 기다린다고 분양 커뮤니티 한번 글 올려보세요. 비웃음 받을 거예요. 지금 이 3기 신도시에 대한 기대감이 무주택자들 사이에서 많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자, 이건 정부가 명백하게 잘못했다고 말씀드렸죠. 왜냐면 이제 2018년에서 2019년에 지정된 3기 신도시, 뭐 창릉이나 왕숙이나 교산이나 계양이나 대장 5개 신도시, 지금쯤이면요 본청약이 쏟아져야 돼요. 근데 자, 본청약은커녕 지금 언제 분양할지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자, LH에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목표, 대규모 신도시 사업의 빠른 추진과 LH 부채 감축. 그래서 얼마 전에 LH 이한준 사장이 기재부 결정한 부채 비율 목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기하고 이거 못 맞춰더라도 공기업 소임을 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거 대표적인 부처 간의 엇박자였어요. 자, 결국 2023년 공급 부족 이슈가 터졌고 인허가 물량, 착공 물량 할 거 없이 급감을 하니까 이게 3년 뒤에 문제가 될 거란 지적이 커지니까 1월 12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110 부동산 대책이었죠. 두 가지가 핵심이었어요. 첫 번째,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 완화였고요. 두 번째가 3기 신도시 촉진이었습니다. 이 3기 신도시 촉진은요, 크게 세 가지 방안으로 나눠져요. 핵심은 간단하죠. 돈이 부족한 LH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자, 첫 번째는 GH공사 지분 확대입니다. GH가 뭐예요? 경기도시개발공사예요. 지금 3기 신도시는요, 사업 지분 80%는 LH가 보유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사업 지분을 GH 비중을 더 늘리게 된다면 LH의 부담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올해 1월 달부터 GH의 지분이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GH의 지분이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진행이 된다? GH에서 공사체를 대규모 발생하고 부채 비율을 늘려서 사업 속도를 낼 건데 GH가 LH에 비해서는 좀 뭐랄까 공급 증가에 좀 의욕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신도시 리츠입니다. 자, 예를 들어 기금이나 연기금, 금융공공기관 등이 리츠를 설립해요. 그리고 LH와 지방공사와 공동사업자로 신도시 대지 조성에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재원 활용을 위해 일반 국민 투자나 허그의 보증 등도 검토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리츠를 만들어서 이거는 어디다 활용을 한다? 3기 신도시 토지 보상을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광명 시흥지구 같은 경우 아직 토지 보상이 안 됐거든요. 얘가 공급의 핵심인데 7만 원이나 돼요. 근데 얘가 아직 토지 보상이 안 되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지정된 신도시는 아예 엄두도 안 나고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신도시 리츠를 통해 토지 보상을 앞당기겠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민간 참여 사업 활성화입니다. 자, 2월 20일 기사 볼게요. LH가 올해 2만 1000 가구 규모의 민간 참여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LH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 사업자가 주택 건설하고 분양을 해서 수익 배분과 정산을 하는 겁니다. 어떤 거에 대해서? 공공 분양에 대해서. 지금 여기가 굉장히 적체되어 있어요. 이 공공분양 아파트를 빨리 건설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 왜냐면 2021년 7월부터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사전청약을 굉장히 많이 진행했던 걸로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1년에 3-4차례씩 진행했었죠. 한 번 할 때마다 막 수천 호씩 공급을 했어요. 그래서 2021년 1차 지구 인천 계양 남양주 진접이 복정 1을 시작으로 정말 많은 사전청약이 진행이 됐었는데, 솔직히 사전청약이라는 게 본청약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한 1년에서 2년 정도 앞당겨서 하는 개념이었거든요. 앞당겨서 공급을 할 테니까 야 너네들 영끌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었는데, 지금 벌써 이 사전청약 진행한 지 3년이 다 돼갑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는 민간 참여 사업 활성화 방안을 여기에 적용을 해서 이렇게 사전청약 진행했던 공공분양 아파트에 공급을 나서겠다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4년 올해 27개 후보지를 발굴한다고 하네요. 자, 참고로 이번에 3기 신도시 착공 선도지구도 생긴다고 합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말고 착공 선도지구, 일단 무엇인가 착공을 해야 그 다음 또 이어지니까 LH에서 착공 선도지구를 지정해서 일단 무엇인가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남교산 A2 블럭 1100호 규모고요. 남양주 왕숙 A3 블럭 500호 규모고요. 남양주 왕숙 B1 블럭 560호 규모입니다. B2 블럭은 587호, 그리고 부천대장 A5 블럭과 A6 블럭이 선도지구가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이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거 다 사전청약으로 했던 곳입니다. 총 7개 블럭 5,720호로 신규 공모가 진행되고요. 공모 일정은 4월이라고 합니다. 여기 참여한 민간 건설사는 패스트트랙이 적용돼서 착공까지 1년 내 1년 내로 단축을 시켜준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국토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일정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대부분 이제 신도시가 다 착공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주택 착공이 언제냐 문제잖아요. 인천 계양은 올해 상반기 때 착공이 들어가요. 인천 계양이 가장 빠릅니다. 그리고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사는 올해 하반기에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선정된 곳 중에서 착공이 들어가는 곳이 생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부천 대장지구, 여기 정말 좋은데 저희가 다음에 영상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는 내년 1월 달에 주택 착공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광명시흥지구는 지구 계획을 올해 하반기 때 승인을 하고요. 내년부터 보상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의왕, 군포, 안산지구도 좀 비슷하게 갈 것 같습니다. 올해 뉴홈 사전청약 계획 나왔나요? 아시다시피 작년에 1만 호 규모로 사전청약이 나왔었고 올해도 1만 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거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원래 정부가 이런 식으로 공공 자가주택을 만들면 선호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사람들은 땅도 내 거, 집도 내 거, 온전한 내 집을 원하는데, 공공 자가주택은 이제 내 집도 아니고 임대주택도 아니고 약간 그 중간 경계에 있잖아요. 근데 유홈 이제 선택형하고 나눔형 같은 경우는 이게 계속 인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입지 좋고 가격 싸고 뭐 조건 자체가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그러면은 올해 1만 호가 예정되면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대략적으로 가이드라인으로 나와야 되지 않냐. 이게 1만 호가 적은 물량도 아닌데 벌써 3월이에요. 힌트조차도 없어요. 개인적으로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국토부 관련 발표 자료를 보면 앞으로 공공 중심의 공급을 확대하겠다, 공급을 늘리겠다, 신도시 앞당기겠다 말은 유창하게 하는데, 실제 수분양자 입장에서, 즉 청약 대기자 입장에서 그렇게 체감되는 건 없다는 겁니다. 나 사전 청약 당첨됐는데 분양가 오를까요? 그럴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복정 1지구 민간 사전청약의 본청약 분양가가 좀 화제가 됐어요. 지금 전용 8사타입 기준으로 12억 내외가 추정된다고 합니다. 여기가 둔촌중공 분양했을 때 10억에 분양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위례도 10억으로 떨어지고, 약간 한정거장 차이에 산성역 주변에서는 9억대까지 떨어지니까 당연히 수요가 적어서 2.3대1 되게 낮은 경쟁률을 마감이 됐다가, 지금 보니까 10억 괜찮네 싶은데 갑자기 12억 분양가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공사전청약은 어떨까? 그것도 좀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일단은 이번에 국토부에서는요, 건설비를 최대한 올려주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올라가는 것에 따라서 분양가 인상은 불가피해요. 물론 민간 분양만큼은 아닐 거예요. 왜냐면 이제 자기네들이 공공 분양을 했는데 갑자기 확 올려버리면 그것도 정부 정책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는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기 신도시에 좋은 기회가 있나요?
이제 슬슬 무주택자분들이 고민이 되실 거예요. 착공한다네? 아파트 짓는다네? 약간 좀 더 가깝게 느껴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존 주택 매수하고 3기 신도시하고 이제 다시 고민하신 분들이 늘어날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3기 신도시 중에서 일부 물량은요, 일생일대의 기회예요. 이건 조만간 영상에서 제작을 할 겁니다. 3기 신도시가 2021년에 발표되고 나서 2021년 이후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어요. 뭘로? 광역교통대책으로. 그래서 예전에 알고 있던 3기 신도시가 아니라 지금 3기 신도시 공급되면 저는 광교 이상급으로 갈 곳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서민들 층에서는 반드시 이 신도시 정책을 우선적으로 보셔야 돼요. 자, 저희가 서울에 뭐 분양 공고가 있다든가 뭐 이런 정보를 올려드리면 너무 비싸다, 서민들이 어떻게 사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처음부터 서울 신축 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이런 식으로 내가 무엇인가 신도시, 대형 신도시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서 무엇인가 시작하고 거기서 나의 기반을 마련해서 옮겨가는 방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신도시라는 거는 10년마다 한 번 오는 기회예요. 말씀드렸죠? 초창기 분양이 들어가야 된다. 그 10년마다 한 번 오는 기회를 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관심 가지실 때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또 한쪽으로는 3기 신도시에도 좀 귀를 열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기 신도시 기다리면 복이 올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야, 이거 언제 기다리냐? 아니다.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희망이다.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봐라. 지금 다 잘 나가고 있지 않냐? 당연히 기다려야지. 여러분들의 솔직한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선착순 10분을 모시고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과 투자, 자산 리밸런싱, 청약과 노후 준비의 모든 것을 상담해 드립니다. 자, 일주일간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시고요. 유튜버 상담 최저가 59,000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해 보시면요 될 겁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좋아요와 그리고 공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